미국에서 집을 사고 팔 때 한국과는 다른 생소한 부동산 용어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셨나요? 오늘은 미국에서 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기초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집의 형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싱글 패밀리 레지던셜 단독주택인데요. 한 가족을 위한 독립된 형태로 마당도 따로 있고 이웃과 벽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좋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이 단독주택이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콘도는 외관이 아파트처럼 생겼고 건물 안의 한 유닛을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외관이나 공용 공간은 HOA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HOA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라스베가스의 일반 콘도는 차고 대신 칼포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즈라고 해서 10층 이상 되는 고층 콘도 형태도 있는데요. 스트립 주변에 많고 도심뷰와 호텔식 편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베케이션홈이나 투자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콘도의 중간쯤 되는데요. 이웃과 벽을 공유하지만 보통 1층에 차고가 있어 집과 연결된 구조이고요. 2층이나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공간감이 좋고 콘도보다는 좀 더 집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작은 뒷마당이나 옆들이 있는 타운하우스도 있습니다. 멀티 패밀리 레지던셜은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유형입니다. 보통 투자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주인이 한 유닛에 살면서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매물수가 많진 않지만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투자자에게 꾸준히 수요가 있는 주택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모빌홈이라고 불리는 매뉴팩처 홈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을 토지 위에 설치해서 거주하는 형태인데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판매나 융자 조건에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집을 사고 팔 때 꼭 나오는 거래 관련 용어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오퍼는 바이어가 집을 사고 싶다고 셀러에게 제안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클로징할 건지, 현금으로 구매할 건지, 아니면 융자로 구매하는지 등의 조건들이 다 포함됩니다.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해서 다시 보내오는 것을 카운터 오퍼라고 하는데요. 이때 바이어는 셀러의 조건을 수락할 수도 있고 다시 수정해서 카운터 오퍼를 보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조건에 합의하면 이제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에스크로 회사가 거래를 공식적으로 열고 매물의 상태는 언더 컨트랙트로 변경됩니다. 에스크로란 부동산 거래에서 바이어와 셀러 중간에 있는 제3자가 중립적인 입장으로 거래 자금과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에스크로 회사가 거래 절차를 관리하는 동안 타이틀 회사는 집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클로징 단계까지 책임집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에스크로와 타이틀 업무를 보통 같은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이어는 보통 집값의 1에서 3% 정도를 어니스트 머니 디파짓 EMD라는 계약 보증금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넣게 됩니다. 여기서 EMD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한 계약 보증금이 아니라 바이어가 정말 이 집을 살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만약 바이어가 이유 없이 계약을 깨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인스펙션에서 큰 문제가 나온다거나 융자가 안 나올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이어는 EMD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니스트 머니 디파짓은 거래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바이어와 셀러 모두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진행 과정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크로가 열리면 타이틀 회사는 바로 소유권 조사를 시작합니다. 집에 세금 미납이나 저당권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클로징까지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그 다음은 컨틴전시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스펙션으로 집 상태를 점검하고 은행 감정 평가를 받아 집값이 적정한지 확인하며 융자 승인을 최종적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충족되지 않으면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어니스트 머니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집이 HOA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규정, 월별 혹은 분기별 관리비, 그리고 HOA의 재정 상태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바이어가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제 모든 조건과 서류 검토가 끝나면 타이틀 회사가 클로징 다큐멘트를 셀러와 바이어에게 보내고 공증을 통해 모두 서명을 끝냅니다. 바이어는 다운 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타이틀 회사로 송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이 카운티에 공식적으로 레코딩되면 집은 바이어 이름으로 넘어가고 드디어 집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돈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는 바이어 대부분은 이 모기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출 한도는 개인의 수입 대비 부채 비율, 즉 Debt to Income Ratio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 수입에 비해 얼마나 빚이 있는지를 보고 이 정도까지는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운 페이먼트인데요. 보통 집값의 3.5에서 20% 정도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초기 자본금입니다. 다운페이 금액이 많을수록 월 모기지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율도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집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프리 어프루벌, 사전 승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융자회사가 미리 심사를 해서 이 바이어는 얼마까지 대출 가능하다라는 서류를 주는 건데요. 프리 어프루벌을 받아두면 실제로 오퍼를 넣을 때 훨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현금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프루프 오브 펀드, 즉 은행 잔고 증명이나 자금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트레스트 레이트와 APR입니다.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말 그대로 대출 이자율이고 APR은 여기에 수수료나 각종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실질적인 연 이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PR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이자의 총 비용을 비교할 때 더 현실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도 알아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속한 네바다주는 미국 내에서도 재산세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시세의 약 0.6에서 0.7% 정도이고요. 새집의 경우에는 보통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홈 인슈런스, 주택보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화재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엔 필수입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는 대부분의 집이 HOA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는데요. 이때 매달 내는 HOA 피, 즉 관리비에는 커뮤니티 내 수영장, 공원, 보안 게이트 같은 공용시설 유지비가 포함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타운하우스나 콘도는 외벽이나 조경까지 HOA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관리비가 더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코스트, 클로징 비용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을 살 때 드는 타이틀 수수료, 융자 관련 수수료,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인데요. 현금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구매가의 약 1에서 1.5%,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모기지, 다운 페이먼트, 재산세, HOA, 클로징 비용 같은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집을 구매하실 때 예상 지출과 준비 자금을 훨씬 명확하게 계획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라스베가스에서 특히 자주 보게 되는 지역 용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계획 도시형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인데요. 학교, 상점, 공원,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 커뮤니티 안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썸머린이나 스카이 캐년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입니다. 게이트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입구에 보안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출입 통제 및 보안 카메라가 있어서 혼자 살거나 자주 집을 비우시는 분들은 게이트 커뮤니티를 선호하십니다.
가드가 있는 커뮤니티 역시 HOA 비용은 높지만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이트 커뮤니티는 HOA 관리가 더욱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이상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ctive Adult, Age Restricted라고도 합니다. 시니어 커뮤니티는 대부분이 단층 집들이고 조용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액티비티나 소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은퇴 후 거주지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뉴 컨스트럭션, 즉 신축 주택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다른 도시보다 신축 주택이 많은 편이라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새 집을 구매하시면 빌더 워런티가 제공되는데요. 보통 1년간의 하자 보수와 10년의 스트럭처럴 워런티가 포함됩니다. 신축 주택은 유지 보수 부담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최신 설계와 워런티 혜택까지 있어서 첫 주택 구매자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면에서 꾸준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자주 쓰이는 부동산 기초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용어들만 알아도 부동산 거래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라스베가스 부동산 시장이나 매물 정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라스베가스 부동산 전문가 조이스 킴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